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뭐 지금처럼 거래량이 별로 없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를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거래량이 없을 때 오르든 많을 때 오르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그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언니님,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거래량이 없는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죠 라고 그렇게 댓글로 직접적으로 볼멘소리 하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그 상황에서의 이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 상황에서의 이유, 수급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오를 때 뭔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오르는지 그것들을 되게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주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를 때 이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걸 분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세요, 혹은 그걸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이유들로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저희 생각을 나눠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되게 각 잡고서 어렵게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 가볍게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툭툭 건드려 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 이거 왜 오르나요? 이거 왜 떨어지나요? 그쵸? 그렇죠. 네, 누가 알까요? 저인들 알까요? 저기 하늘에 계신 분들은 알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모릅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장이 단조로워야 돼요. 이러하니까 이렇게 오른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형성됐었을 때 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인즉 시장이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요,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성격들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이건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구성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은 당연히 복잡하죠.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자, 오늘 뭐 이 케이스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 갖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직접 해보면,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언니님. 이게 지금 거래량이 별로 늘어난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어쨌든 이렇게 올랐잖아요. 한마디로 뭐 사고 파는 그런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사고 파는 와중에 거래가 되는 와중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랐다라는 그런 측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저가에 잘 매집이 되어 있어서 뭐 세력들이 더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쉽게 가격을 끌어올렸던 그런 측면이 있었을 테니, 뭐 그런 상황이 미리 포착이 되면 그렇겠거니 하고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현상이 만들어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얼핏 들으면은 또 그게 또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요구사항과 주장에 선동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깊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미사오구를 갖다 붙여도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그 끝에 가서는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를 좀 빠르게 포착해서 저는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미리미리 구분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부분이 귀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이유는 내가 그 이유를 알아서 투자를 해서 투자의 판단을 넣어서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닌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유는 언니님 말씀하신 그거죠. 저도 그렇게 정리를 했듯이 결국은 좀 미리 선점하고 싶어서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인정하자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그게 예측이고요.
요새 참 많이 나오죠. 예측이 아닌 저희는 대응을 합니다. 그럼 대응에서는 이래서 올랐습니다, 저래서 올랐습니다, 이런 이유가 중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응의 영역에서 투자자, 실전 투자자가 대응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현상이 중요합니다. 그냥 현상.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올랐어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지금 오르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중요할까요? 왜 올랐어는요,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정말 돈 많은 사람이요, 이거 거래량 없이 말랐는데 그냥 계속 사가지고 올렸다, 이것조차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그냥 계속 모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만수르가 갑자기 BTS에 꽂혀가지고 한국이 좋아가지고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갖다가 이 종목을 골라가지고 막 계속 그냥 매집을 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올라요. 정말 터무니없지만 극단적인 비율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차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큰 폭에 이렇게 떨어진 이것도 만수르가 여기서 팔았다 이러면 또 이유가 그냥 딱 붙어버리는 그런 이유잖아요. 근데 정확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설명은 할 수 있는 그 이유 자체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이 떨어진 현상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를 때든 떨어질 때든. 네,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는 뭐든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감정 소비하고 전전긍긍 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실제 투자자가 필요한 거는 그냥 진짜로 담백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나와 있는 현상, 이 현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그 행동을 조합해서 내가 현재 1번 같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플러스 2번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넣어주고 빼주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과한 건지 과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지금 현재 정도의 파동 힘이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움직이고 이 정도까지 변화를 줘도 되는지 아닌지, 그거를 맞춰보는 게, 맞춰가면서 중심을 잡아보는 게 실전 투자자한테는 훨씬 더 유의미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정말로 많이 듣는데, 제가 그냥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 설명을 1번을 알지 못하는 이상 해드리기가 어렵거나, 솔직히 말하면은 해드리기 피곤해요. 해드리기 피곤한데도 이거를 진심을 다해서 잡아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클럽 안에서는 해드려요. 왜냐? 그게 저의 책임이고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클럽에서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1번부터 다 잡아서 그 사람이 아니면 가지고 있는 1번에다가 여기서 2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요, 그 사람은 배우려는 의지도 있고 발전하고도 싶고 그 모든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밑도 끝도 없이 1번 없이 그냥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질문 사석에서 받으면 저는 대답을 안 해요. 이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사석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성향과 뭐 상황과 여러 가지를 그냥 가정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상 보는 사람들은 되게 불특정 다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대체로 만족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뭔가를 상황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런 시도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하려는 거 대비 설명도 잘 안 될 뿐더러 보시는 분들도 되게 혼란스럽고 뭔가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언니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 도전 자체를 좀 피하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는 생기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열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언가를 가르쳐줌에 있어서는 더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개인 성향 자체가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인가 봐요. 안 바뀌나 봐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태여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안 되는 걸 아니까 저희가.
아는 거죠. 그냥 훈련이 된 사람 아니면 훈련을 하려는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아닌 것. 그리고 뭐 여러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뭐 클럽을 단순히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생각도 들어요. 의지나 열정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장벽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되게 힘들게 이 정도 투자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눔에 있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나 팁이 정말 쓰레기로 치부되는 게 뭐 달갑지는 않죠. 당연히 싫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클럽에 오신 분들의 마음가짐과 성향과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줘서 좀 수준도 좀 끌어져 올려와 있는 상태에서 클럽에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하시는 맛이 나죠. 아, 요새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막 배운 것 토대로 여기서도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보고 언니님 저 이렇게 해봤어요. 잘한 건가요? 아닌가요? 생각이 완전히 전환된 것 같은데 요렇게도 해보니까 되네요. 봐주세요 막 하면서 얘기하면은 저는 그러면은 되게 좀 뭐랄까 신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전환점을 좀 심어주는데 저희가 좀 집중을 한다면 전환이 됐어. 나는 그래 그전에는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노력으로 한번 좀 채워나가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 클럽에 오신다면은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원희님이라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어떻게 대응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개개인에게 또 맞춤 성향으로 또 응용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퍼주고 계시거든요. 와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네, 주식 투자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식 투자라는 거 자체가 순간적인 판단과 그 순간적인 감정의 굴레 속에서 자신은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상황이 직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으로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그 끝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이런 이유를 궁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예측으로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부러 예측을 하려고 그래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끝에 가서 예측으로 가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해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것도 이해는 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공감도 되고 이해는 해요. 도대체 대응을 하는 훈련이 뭔데 어떻게 해야 훈련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할 거라는 것도 공감도 가고 이해도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은 답이 뭘까요? 대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게 대응하는 매매인지를 뚜껑 열고 봐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본인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질문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업도 되죠. 그렇게 되면. 자,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 지금 이렇게 수급이 말라 있는데 올라가네요. 근데 이거 왜 이래요? 어떨 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물어볼까? 좀 그걸 그 상황을 미리 맞춰서 알 수 있으면 미리가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알 수 있었으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뭐 여기서라도 어딘가에서 아 지금이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니까 그 모든 질문은 돈을 벌기 위함이거든요. 나 이유 알면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그 생각부터가 굉장한 오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게 왜 오류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저런 얘기들로 좀 설득을 해드린 겁니다. 그 사고의 틀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그래야 진짜 초보를 벗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벗어나왔다면은 그게 이제 예측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예측을 잘 하려고 하는 거, 잘 맞추려고 하는 거. 나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라는 게 그 아까 언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상을 그냥 보고서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라는 거는 상황이라는 거는 매 순간 달라지잖아요. 매 순간 그 달라지는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에요. 많은 분들은 여기 한 포인트, 뭐 어디 여기 한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 파는 거 이런 게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은 그게 아닙니다. 계속 연속적입니다.
이 연속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누적시켜 나가는 게 대응이다.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면서 함께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나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혼자 할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최대한 배제시키고요. 대응하세요. 지금부터 대응하시면서 본인의 습관을 교정해 나가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시고, 소위 말하는 그 테니스 선수인데 코치 없이 테니스 이제 컵대에 나가가지고 우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저는 뭐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인 선수들도 모두 다 코치를 두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각오로 혼자서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거 어렵잖아요. 저도 그거 안 됐거든요. 몇 년을 해도 안 됐는데 옆에서 언니님 끼고 매매하는 순간부터 그냥 계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기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더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한데 모아 입이 모여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나눠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도 말씀을 드리고 소개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클럽에 오시면은 이 연속적인 대응을 함께 해나가면서 언니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교정받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고 본인의 작은 그릇을 키워나가고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또 클럽 얘기로 하면은 또 아쉬운 분들이 있을 테니까 좀 작은 팁이라도 하나 좀 주실 게 있을까요, 언니님? 네. 팁을 드리면요. 주가가 올라 떨어져를 그래도 알아야 될 때는 단순히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이 왜 올라 왜 떨어져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투자자들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판단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근원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경제라는 경제 흐름, 그런 모든 것들이 집약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어찌 보면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따라가는 것도 같고 하락하는 것도 같고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포장지가 붙곤 해요. 근데 그냥 쉬운 팁을 드리면요. 어떤 올라갈 만한 상황이 나와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생기면요. 그로 인해서 반대로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 영향을 받게 되는 반대의 기업들도 항상 생겨요. 너무나도 많은 기업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요즘 사회적 이슈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로 인한 수혜 기업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타격이 심각한 기업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섞여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힘겨루기를 했었을 때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나쁘냐? 긍정의 기운이 더 세면은 올라가는 거고 부정의 기운이 더 세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줄다리기 같죠.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어느 팀이 이길까 맞춰낸다? 그건 의미 없다. 그 힘겨루기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게 되면은 한 번의 시합이 결판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 갔다 어느 팀이 이길지 질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곧 시장에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대응하고 컨트롤할 줄 알게 되면은 투자자로서는 훨씬 더 유리한 무기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쉬운 팁 맞나요? 얘기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금리 오른대, 야 금리 오른대라는 이제 거시적인 경제 그런 방향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는 되게 막 디테일하게 막 뭔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을 막 파악해갖고 당장 오르고 내리고 맞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명확하게 방향성이 잡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금리가 오르니까 주가는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떨어졌어야죠. 그런 식이라면 그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근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그거 같아요. 금리 같은 그런 뭔가 좀 금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생긴다면 그 변수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예측하는 건 조금 약간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 안에서는 대응하기가 조금 수월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제 흐름이 금리 하나만 있을까? 아니죠. 금리 이슈도 있는데 뭐 멀리 갈 거 없이 환율 이슈, 아까 뭐 팬데믹 얘기도 하셨고. 팬데믹 이슈 이런 것들이 어때요?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각각의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들이 어때요? 보이지 않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버티려고 하는 힘과 오르려고 하는 힘과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그래서 단조롭게 해석하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봐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표현하는 언론이나 뉴스나 아니면 다른 표현하는 곳에서 설명할 땐 어때요? 이런 이슈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죠. 금리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데? 이거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은 훨씬 더 좀 마음이 편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진 마세요. 지금 얘기한 거 자체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 복잡한 시장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예측해? 이러면은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예측하라는 얘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용도로 원희님의 얘기를 좀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께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계속 주창 말씀드리는 투자 클럽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분들, 뭐 외국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주식 경력, 뭐 당장 시작했다, 몇 년 했다, 5년 했다, 10년 했다, 뭐 이런 분들 되게 수두룩하게 많이 와 계세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너지가 되게 큽니다. 소위 말하는 되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난장판처럼 막 돼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저희 영상을 그래도 좀 보시고 그리고 오셔서도 계속 보니까는 저희 영상을 어쨌든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뭔가 질문을 하면은 나머지 분들도 그게 대체로 다 궁금한 질문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원희님이 누군가에게 뭔가 개별적으로 코칭을 해주면 이 개별적인 코칭이 나머지 다른 분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함께하는 매매와 뭐 질문, 노하우 이런 모든 공유되는 것들이 한 분에게 특정해서 한다고 해도 모두에게 공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사실적으로 같은 시간 이렇게 배워 나간다면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움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클럽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주식을 배우던 시기에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저는 제가 하는 거지만 원희님하고 같이 이걸 소개해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부럽다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니까는 오셔서 함께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저도 부럽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원희님 훈련생 때 어땠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더 척박하게 어렵게 배우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으로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클럽 등록되어 있는 카페, 유튜브 주변 분들에게도 좀 많이 전달해 주셔서 공유해 주셔서 함께 배워 나가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셔서 좀 어려운 시기 무난하게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